지지부진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뭐냐면요. 바로 시간이 안 난다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어떤 과제를 주면 이번 주에는 너무 바빠서 시간이 안 나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해볼게요 라며 미룹니다. 근데 과연 그 다음 주에는 시간이 날까요? 한번 시간이 안 난다고 말한 사람들은 대체로 그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시간이 안 난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시간을 내어서 어떻게든 과제를 하는 사람들이 높은 성과를 내는데요. 중요한 것은 과제를 수행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덜 바쁘고 시간이 많아서 가능했던 것이 아니에요. 시간은 나고 안 나고의 차이가 아니라 마인드의 차이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시간을 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시간을 확보합니다. 반면에 핑계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 시간을 낼 수 없어요. 오늘 소개할 책은 리치 파카님이 쓰신 부자들의 서재라는 책입니다. 다양한 책을 소개하면서 리치 파카님의 의견이 담겨있는 책이에요. 제목이 부자들의 서재인 만큼 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닮고 싶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와 함께 앞으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해요. 여러분은 최근에 시간이 없다면 미룬 일이 있나요? 네, 저는 있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부터 하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 2달이나 미뤄왔었네요. 바로 뭐냐면요, 인스타그램이에요. 출산, 육아 관련 인스타그램을 만들려고 했는데 여태껏 미뤄왔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에 처음으로 게시물을 올렸어요. 신랑이 시작 안 하냐고 물어보면 유튜브 하느라 시간이 안 나 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했거든요. 저도 시간이 안 난다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 책을 보고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미루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해요. 다행인 것이 2달 정도 미루고 드디어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미루지 않고 이번에 할 수 있었지? 라는 것도 생각해 봤거든요. 일단 제가 원래 해야만 했던 일을 빨리 끝냈습니다. 일주일간에 해야 할 일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을 원래 저는 금요일까지 했다면 이번에는 목요일까지 미리 끝내놓고 금요일은 아예 비워놨었어요. 그리고 제가 집중할 수 있는 좋아하는 공간을 가는 거죠. 아이를 보느라 밖에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신랑한테 아이를 맡기고 카페에 갔어요.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루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에 해야 하는 일을 빨리 끝내놓고 추가적인 시간을 확보해 놓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리치파카님이 일을 미루지 않기 위해 제시한 방법은 일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플래너와 비슷한 타임박스라는 것을 작성하는데요. 해야 할 일을 적으면서 가장 중요한 일을 자연스럽게 파악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최근에 미뤄온 일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일을 미루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과를 낮추는 아주 핵심적인 요인이 또 있는데요. 바로 게으름입니다. 저는 평일에는 나름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거든요. 근데 금요일 저녁부터 뭔가 나사가 하나 풀린 것처럼 자유의 몸이 되면서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토요일에는 게으름이 폭발하는 것 같아요. 주말까지 부지런함으로 가득 채우면 좋겠지만 아직 저에겐 너무 어려운 미션입니다. 작가는 30년 넘게 자신을 따라다닌 게으름을 극복했다고 하는데요. 게으름을 극복한 5가지 방법 중에 가장 색다르다고 느꼈던 방법이 있어요. 바로 미래의 나를 그리는 것입니다. 작가는 3가지 미래를 그려본다고 해요. 첫째, 게으르게 산 나. 둘째, 지금과 같은 상태로 산 나. 셋째, 좀 더 열심히 살았을 때의 나. 이렇게 3가지의 미래를 떠올려 보면 자연스럽게 더 열심히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여태 한 번도 생각해 보진 않았지만 이번 기회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게으르게 산 나와 조금 더 열심히 살았을 때 나의 미래 모습을 묘사해 보시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먼저 게으르게 산 나를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지금처럼 SNS를 쉬엄쉬엄 운영하고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즐기면서 하다가는 육아휴직 기간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복직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휴직 전에 나와 상황이 똑같겠더라고요. 결국 전처럼 직장에만 매진하게 되고 내 인생을 직장이랑 끊어낼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상상해보니까 확실히 끔찍하긴 하더라고요. 좀 더 부지런하게 산다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컨텐츠를 제작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복직하고 나서 이만하면 됐다 라고 느낄 만큼 후회하지 않는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평일에 육아하다가 컨텐츠를 제작하려고 할 때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집중을 좀 더 빠르게 해서 더 부지런하게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2가지 미래를 상상해보면 바로 느낄 거예요. 게으르게 살면 진짜 나중에 후회하겠다 라는 걸요. 마지막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포기와 거절입니다. 무엇을 그만두고 거절할 것인가? 라는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시간 관리를 더 잘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세운다고 가정한다면 생산성 있는 도구를 찾거나 더 많은 습관을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진짜 필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 비생산적인 활동을 포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잦은 술자리, 소셜미디어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것, 스트레스를 주는 인간관계를 벗어나야 합니다. 끈기의 시작은 끊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꾸준히 실행하기 위해서는 끊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는 말이죠. 작가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로 결심하고 나서 무엇을 끊어내야 할까를 생각했어요. 바로 친구와 회식이었는데요. 사람 만나는 것을 워낙 좋아했던 작가에게는 아주 큰 결심이었죠. 여러분도 작가처럼 과거에 뭔가를 끊어내고 그만하면서 자신의 목표에 더 집중했던 경험이 있나요?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텐데 저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회식이 줄어들다 보니 저녁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더라고요. 저도 진짜 친구들 만나서 놀러 다니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도 많이 못 만났잖아요. 그때 신랑이랑 연애하면서 밖에 잘 나가지도 못하니까 어쩌다 보니 부동산 강의도 같이 듣게 되었고 부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게 된 시절이 있었어요. 저희 부부에게는 코로나 시절이 엄청 성장했던 시기로 남아있습니다. 근데 뭐 이미 과거죠. 현재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현재 뭔가를 끊어내거나 그만둘 만한 것이 있나요? 저도 끊어낼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 중에 주말에 요즘 낮잠을 엄청 자는데요. 주말 꿀잠을 끊어낸다면 제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더 빠르게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주말 아침에 아기 수유하고 침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책상에 앉아서 제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해보려고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성과가 안 나는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며 미루는 행동을 많이 하죠. 첫째, 최근에 미룬 일은 무엇이며 앞으로 미루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미루지 않기 위해서 저처럼 나만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도 좋고 작가님의 방법처럼 할 일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둘째, 게으르게 산 나와 좀 더 부지런하게 산 나의 미래 모습을 그려보세요.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없애야 할 것은 당연히 게으름입니다. 게으르게 산 나와 부지런하게 산 나의 모습을 상세하게 그려보면 아마 저절로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게으르게 산 나의 미래가 너무 별로여서 저는 확실히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셋째,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더 신경을 끄거나 그만둘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솔직히 생각해보면 한 가지가 아닐걸요? 네, 저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이건 끊어낼 수 있겠다 싶은 것을 꼭 생각해 보시고 저처럼 진짜 줄이거나 끊어낼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보도록 해요. 마지막으로 저는 독서 모임뿐만 아니라 글쓰기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독서하고 글쓰기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혼자 하기는 어려우나 함께하면 더 빠르게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앞으로도 책과 관련한 삶에 적용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계정이 작아서 구독을 안 하시면 아마 찾으실 수 없을 거예요. 오늘도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